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Proof, Application,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Discrete Mathematics, Proof 파트고요. 네, 강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증명 파트의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증명 파트까지, 그러니까 논리와 증명 파트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산수학을 만약에 1, 2학기로 배운다 그러면, 아니면은 이제 15주가 좀 짧은데 한 20주나 25주 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용을 정말 컴퓨터 코딩까지 다 해가면서 하려면은 2학기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중반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후반에 편성될 거예요. 제가 강의를 새로 이제 준비하는 학기에 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를 새로 준비한다는 건 커리큘럼을 새로 이제 구성을 해서 강의 내용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문제도 새로 만들고 뭐 이러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나는 막 이렇게 고민을 해서 했는데 애들이 과연 이게 내가 고민한 만큼 될까? 막 이런 느낌이 있고, 많은 걱정도 있고, 또 혼자 막 설렌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혼자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길어져요. 많이 익숙해진 과목보다. 익숙해진 과목에선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 뭐 이거 알겠지, 이거 뭐 당연한 거,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처음 다시 이미 가르쳤던 과목이더라도 이제 새로 리프레싱을 하면.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진도가 적었다, 그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자막은 이게 뭐 프루프 애플리케이션 파트가 이제 짧기 때문에 동영상도 짧을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뭐 따로 뭐 주제를 만들지는 않고 그냥 밸런스 게임 하던 거 한두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을 찾아보니까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제가 뭐 아무거나 막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제가 뭐 연애 뭐 이런 거 물론 뭐 옛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대학생 여러분들의 공감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좀 공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밸런스 게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찾아봤는데 다 짧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짧은 걸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네, 이번에는 경인여자대학교에서 만드셨어요. 네, 극한상황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밸런스 게임이 다 극한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건 지난번에 봤던 건데요. 네, 하루에 시험 5개, 종강후 레포트 5개면은 저는 종강후 레포트 5개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얘기를 했었나요?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때 전공 과목이 인간공학이 있고 인간공학 실험이 있었어요. 인간공학 물론 그냥 세트로 뭐 사실상 같이 하는 거라서 그때 1학점을 강제로 이제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4학점짜리 과목이 되는 셈이죠. 인간공학 및 실험으로. 그런데 그걸 매주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줘서 그 실험을 해야 돼요. 모든 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반응 속도에 관한 거라든가, 뭐 가독성에 관한 거라든가, 인체 측정에 관한 걸, 인간공학 휴먼 팩터스, orgonomics의 주제를 가지고 산업공학도들이 당연히 이제 가져봐야 될 의문들을 현실 세계에 투영시켜서 뭔가 실험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시각적인 가독성과 반응 속도를 위해서 제가 DDR 실험을 했던 기억도 나요. 펌프죠, 펌프. 제가 펌프, 장판용 펌프를 사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문제는 매주 실험을 하기 위해서 화요일쯤에 실험의 예비 보고서를 20장쯤 써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 이런 내용을 실험을 한다, 이렇게 실험을 할 거다라는 걸 한 20장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금요일에 실험을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인가? 80장 정도를 냈었어야 돼요. 100장이었는지 80장이었는지 기억이 나요. 아마 100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0페이지 80장 이상인가. 그렇고 농담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입니다. 물론 인간공학적 가독성을 위해서 글자 12포인트에 줄간 200%를 적용을 하긴 하지만, 일반 보고서 좀 빡빡한 걸로 쳐도 5, 60장은 충분히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했어요. 네. 매주 그걸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는데,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정말 1도 기억이 안 나지만 실험을 했던 건 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헤쳐 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그랬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량의 레포트를 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레포트를 쓰고 나서 그거를 이제 좀 다듬거나 뭐 좀 정해진 양식으로 해서 이제 수준을 올리는 그 작업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냥 써야 된다. 이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물론 종합 리포트는 그 기말 리포트는 잘 써야 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뭐 지금 학생 대화가 있어서 잠깐 카톡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팀플씨 나 빼고 다 막학기. 나 빼고 다 신입생. 다쿠죠. 이건 다쿠입니다. 신입생이라고 하더라도 의욕에 넘치는 학생이 있는 법이고 오히려 의욕에 넘치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다 선배면은 어느 정도 좀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일의 절반 정도 4명이었을 때 내가 절반을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3명이 한 15%씩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절반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 빼고 다 막학기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최악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막학기를 학생 여러분들이 다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도 좀 그럴 거예요. 제가 학부 때에도 학교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숙사에서도 멀고 자취하는 곳에서는 더 멀기 때문에 막학기쯤 되면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 4도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 주 5였긴 하지만 막학기 정도 되면은 진짜 주 3이나 주 2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를 안 가고 싶은 거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학교를 안 가고 싶어져요. 뭐 취업 준비도 할 거고 뭐 다른 것도 할 거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학교를 안 가고 싶어지죠. 그럼 일단 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조활동할 때. 근데 신입생들은 매일매일 학교 오잖아요. 뭐 술이 떡이 됐든 뭐 어쨌든 뭐 만나서 뭐 앉혀서 이건 네 거야 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설문조사에 오라고 하거나 뭐 자료조사도 뭐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냥 진짜 종이로 복사하고 그걸 타이핑 쳤지만 이제 뭐 인터넷에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복사해서 글이라도 좀 다듬으라고 하든가 뭐 글도 못 다듬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후자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입생이 훨씬 낫죠. 네. 신입생들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후배들이랑은 해봤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강 신청 중 노트북 와이파이 끊김, 노트북 전원 나감. 이것도 전자 아닌가요? 네. 노트북에 전원이 나가면 핫스팟으로 할 수가 있구나. 그럼 뭐 후자네. 네네네. 휴대폰은 보통 뭐라 그러지? 데이터가 다 소진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후자로 핫스팟 켜가지고 하면 되죠. 네. 후자가 아니고 전자로 핫스팟 켜서 하면 되는데 전원 나가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원 나가면은 뭐 충전기가 있다면 그냥 문제가 안 되겠지만 둘 다 뭐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끊기면 와이파이 있는 대로 뛰어가면 되지만 뭐 어떻게 다른 커피숍으로 가거나 뭐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핫스팟을 켜거나 뭔가 방법이 있겠지만 전원이 나가버리면 전원 케이블이 없는 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네,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자가 낫겠네요. 뭐 둘 다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2인실 기숙사 룸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룸메가 전공 교수님?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그 교수님들이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혼자 사는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도 혼자 단신 부임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결혼 안 해도 혼자 사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집을 구하는 몇 달 동안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1인실을 주죠. 2인실에 학생과 같이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자는 좀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 있었나 보네요. 그런 상황이.
더없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교수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끔찍한 상황이에요. 네. 자취하는데 내 방이 24시간 과실이 된다. 애들이 막 와서 난리친다. 이게 지금 여대생이라서 이게 후자가 굉장히 이제 자기 개인 공간에 대한 전자든 후자든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후자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이유가 있나 싶은 게, 저는 대학교 때 제 자취방이 한 2년 동안 정말로 네, 친구들의 아지트였어요. 제 방문을 학교 끝나고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미 친구가 4-5명 있는 경우가 흔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뭐 대단히 뭐 쇼킹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네, 요거죠. 네. 네, 끝이네요. 네. 이번 건 좀 생각보다 고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룸메이트라던가 뭐 팀플이라던가 뭐 다 뭐 그렇게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그나마 아까 예전에도 대답했던 시험 5개 레포트 5개 정도가 오히려 길게 얘기할 거리가 있었지, 뭐 나머지는 뭐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뭐 해봤으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재밌는 밸런스 게임 있으면 또 유튜브로 알려주시면 또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그냥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또 해보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있는 짜투리 애플리케이션 파트 한번 해보죠. 네, 프루프 애플리케이션 그 응용 문제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퍼즐이라고. 네, 퍼즐 파트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 아규먼트에서 해도 되는 건데, 그 아규먼트 파트가 너무 길어지는 것도 좀 그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증명을 하는 그 proof by contradiction을 약간 이용한 형태들이기도 해서 네, 퍼즐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우선 여기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ight and Knave라고 불리는 거예요. Night and Knave. Night and Knave로 검색을 하면, 혹은 Angels and Demons. 네. 밑에 여기 제가 예로 적어놓은 것처럼 엔젤은 천사죠, 그죠? 천사와 악마로 네. 보통 불리기도 하는데, Night and Knave는 뜻이 기사와 건달입니다. 네. 네이브가 뭐 건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되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어감을 따지자면 양아치, 논팽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치사한 그런 존재예요. 네. 껄렁껄렁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달, 그 깡패는 썩 뭐 이런 썩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네. 나이트는 이제 우리가 아는 기사도가 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뭐 그런,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미지는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컨셉이 Knights always tell truth. 기사들은 항상 진실을 얘기하고, while knaves always tell lies. 네. 네이브들은 항상 거짓을 말한다. 네, 이겁니다. Knight and Knaves, 이 퍼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퍼즐을 하나 보겠습니다. Knight and Knave에 관한 대표적인 퍼즐.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여기저기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일단 좀 비켜야 되겠네요. 얍.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A와 B 두 명이 있는데 나이트 아니면 네이브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B is a knave. B를 가리키면서 쟤는 네이브야, 쟤 양아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B가 we are different kinds. 우리는 서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A가 나이트면 B는 네이브고, B가 나이트면 A가 네이브인 그런 상황이라고 B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걸 말로 풀었으면서 물론 퍼즐을 풀 수 있는데, 이걸 최대한 수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이제 증명해 가면서 뭐가 맞는지를 네, 보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람, person A와 B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opinion, 의견 혹은 뭐 주장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statement가 A는 small b입니다. 그러니까 small b가 아닌데, 네, 죄송하네요. 네, small b가 아니고 오타가 있네요. not b입니다. 네, not b니까
의미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냥 x를 쓰면 x가 night, not x를 하면 x가 네이브. 네, 요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이렇게 기호화하기로 한 겁니다. 뭐야, 소매가 풀렸네.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닌 거야? 되게 없어 보였겠다. 그래서 A가 나이트인 지금 상황인데, A가 assume A, 그러니까 A가 맞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A가 나이트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suppose 가정을 했을 때 A가 참이니까 네, B가 거짓이라야 돼요. 그죠? 네, B가 거짓이라야 됩니다. 네, 여기서 오타가 있네요. A가 참이니까 A가 한 말은 진실이니까 B가 네이브라야 돼요. 그죠? 네, B가 네이브, 거짓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B가 말한 것이 거짓이니까 B는 A exclusive or B라고 얘기했어요. A가 night면 B가 네이브, A가 네이브면 B가 나이트. 이러면은 A exclusive or B가 참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르다라는 B의 주장을 기호로 표현했을 때 small a exclusive or small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B가 네이브가 됐기 때문에 네, A가 참이니까 B는 네이브고, B가 네이브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말한 것이 거짓이라 해야 되니까 B가 주장한 거에 앞에다가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르지 않아야 돼요. 같은 종류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A와 B가 exclusive or일 때는 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exclusive or일 때는 욕이라야 참인데 지금 거기다 not을 취했으니까 지금 어디가 참이에요? 서로 같을 때 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따라서 B가 네이브가 되면서 굳이 지울 필요는 없었는데 네. B가 네이브가 되면서 A와 B가 서로 같은 종류가 됐기 때문에 A가 참이면 A가 나이트면 B도 나이트인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가 됐냐면 B도 나이트인 상황이에요. 네. 따라서 B가 나이트라는 상황, 여기에 뭐 하나가 빠졌네. 내가 너무 자세히 안 써서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거네. 예, 요 다음에다가 집어넣자면 따라서 A가 나이트니까 B도 나이트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따라서 A와 B가 둘 다 나이트가 돼야지 B가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not B라고 했고 여기서는 B라고 했으니까 컨트라딕션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던 suppose 했던 A가 night, assume 가정을 했던 A가 night라는 small a의 가정이 틀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A는 참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not A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총 4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A, not A, B, not B. 이 4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2가지, B가 2가지니까 이걸 조합하면 총 4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A는 될 수 없어요. not A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A는 네이브라는 게 확정적입니다. A가 네이브가 됐으니까 A는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서 오타가 왜 이렇게 많냐?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를 제가 많이 냈네요. A가 네이브이기 때문에 A가 한 말이 거짓이 돼서 그냥 B가 되죠. 그냥 B. 그냥 B가 되면은 B가 참 나이트라는 거가 됩니다. 그럼 B가 참 나이트니까 B가 한 말은 진실이 되겠죠. B가 한 말이 진실이라면 네, B는 A exclusive or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가 한 얘기가 뭐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종류다가 됩니다. 그럼 둘이 서로 다른 종류가 되려면 지금 B가 나이트 참이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종류가 되려면은 네, A가 not A 네이브라 해야 되죠. 근데 뭐 이미 not A라고 했으니까 다 일치하죠. 그죠? 네, 따라서 not A면은 B는 뭐 제가 이거 문제를 잘
다른 문제의 답을 가져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숙제로 냈던 다른 문제의 답을 가져와서 잘 됐네. 여러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걸 강의 자료를 뿌릴게요. 그래서 A는 not naive고 B는 knight인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좀 정리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형태는 A는 B가 naive다 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고 B는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다 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호화하면 우선 이렇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총 가지수는 A, not A, B, not B를 이렇게 조합하면 총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봤더니 A부터 출발을 해봤더니 A가 됐더니 not B가 돼서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인데 not B면은 서로 같은 종류가 돼야 돼서 이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채택을 안 하죠. 그래서 A로부터 출발하는 건 다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A를 다 지워야 돼요. A는 탈락. 그럼 이제 not A밖에 없으니까 not A로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죠. not A로부터 출발을 했더니 not A면은 not B가 아니라 B라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얘는 선택이 안 돼 아예. not A가 선택되는 순간 이 가지수는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봤더니 A의 주장도 맞게 성립을 하고 B의 주장도 맞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정답인 거예요. not A 그리고 B. 따라서 A는 naive, B는 knight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즐이 되게 많아요. 논리 퍼즐이. 뭐 둘 다 결국 안 되는 그 패러독스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이트 앤 네이브 한번 퍼즐 온라인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뭐 책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퍼즐 책에 뭐 천사와 악마 뭐 이런 거짓말 게임 이런 걸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프루프 애플리케이션 패러독스 파트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뜻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뭐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그게 아닌 게 되고 다시 또 그게 아니니까 이게 아닌 게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앞에 퍼즐도 역설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맞다라고 A가 나이트라고 했더니 A의 말에 따르면 A가 뭐 또 잘못되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이고 짧은 역설은 또 이런 거 다 적어달라 그랬는데 안 적어준다고 또 뭐라고 한다. 네, 역설이 역설. 이걸 안 적어주는 게 그렇게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없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색해 보면 되는 건데 휴대폰이나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 감히 학생들한테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역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기사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한다. 나는 거짓말만 한다. 혹은 이게 더 확장되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일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일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역설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 수 있죠. 그 사람이 항상 거짓말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 본인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한 문장은 진실이니까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해놓고 그 문장을 말하는 그 순간은 진실을 말한 게 되니까 모순에 빠지죠.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또 거짓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진실을 말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자꾸 뱅뱅 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면 또 모순이 생기고, 그럼 그게 틀렸다고 하면 또 모순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 self contradictory statement가 돼요.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 어떤 명제를 우리가 parado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갈로로 써놨지만 cannot prove or
validate. 증명하거나 논증할 수가 없어요. 예,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예시가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카드가 있는데 이 뒷면에 있는 말은 사실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뒷면을 뒤집었더니 그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뒷면에 있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모순이죠. 아까 그 사람이 나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내 입에서 나온 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방식의 모순, 그 패러독스입니다.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 요 나이트 앤 네이브로도 패러독스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대표적으로 누구나 이제 언급하는 그 러셀 패러독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계십니다. 독설도 되게 많이 날리신 걸로 유명한데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이제 논리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논리학에 관련된 뭐 퍼즐 비슷한 그런 재밌는 그런 우화도 많이 만들어서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버 패러독스입니다. 바버 패러독스. 이발사죠. 이발사. 그래서 one who shave all those and those only who do not shave themselves.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바버가 이때 one은 바버입니다. 여기. 이발사가 shaves all those 모든 사람들 그리고 those only 딱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만 이발을 해주는 이발사예요. 그 어떤 마을이 있는데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who do not shave themselves. 네, 뭐 shave니까 사실은 면도니까 뭐 면도라고 합시다. 이발 말고 직접 면도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면도를 해주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면도를 해주지 않고요. 직접 면도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 면도를 해줍니다. 예외 없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Does the barber shave himself? 그럼 이 이발사는 직접 면도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assume small a 바버가 직접 면도를 하는 걸 small a로 표현을 했습니다. small a라고 하죠. shave himself라고 하죠. 직접 면도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직접 면도를 하기 때문에 바버가 면도를 해줘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면도를 하는 사람은 그 이발사가 면도를 해주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A를 가정을 했는데 not A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면도를 했는데 바버가 면도를 해주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모순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럼 not A인가 보네. not A로 간 거죠. 아 바버가 이제 손 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난 직접 면도를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발사인 자신이 그 면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not A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발을 해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not A로 출발했는데 또 A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contradiction,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거나 저쪽으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모순이 발생되는, 어디로 가도 모순이 발생되고 결론이 안 생기는 그런 결정되지 않는 이런 순환, 자기 모순 순환에 빠집니다. 그걸 우리가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이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는 면도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네. 그 나머지 하나는 그 halting problem이라는 겁니다. halting problem. halting은 정지인데요. 네, 정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그 역설 문제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양한 설명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소모적이고 한 2페이지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설을 단순히 소개하는 퍼즐 개념으로 역설을 소개하는 그런 재밌는 어떤 논리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 치고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자료가 없나 찾아보다가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제가
찾게 됐습니다. 링크가 링크가 작동이 안 되네요. 네, 이거 보시면 이게 되게 유명한 폴팅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자막이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 한국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모순, 패러독스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는 절대 안 나온다.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는 이상한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halting problem이라고 하고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얼마 안 되니까 재미삼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재미삼아가 아니라 이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보시고. 그래서 요 바버샵 문제와 바버 문제, 러셀 패러독스 바버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역설이라는 것이 형성되는구나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프로프 애플리케이션의 마지막 페이지는 수학 선생님이 이제 답안지를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죠. x제곱은 25인데 x 양변에 2가 있으니까 2를 이렇게 나눠서 남은 게 5니까 x는 5. 우연히 정답을 맞추긴 했는데 정확히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뭐 그것도 틀렸고요. 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상한 산수라고 해서 막 나누는데 안 나눠지니까 얘를 잠깐 치웠다가 나중에 다시 갖고 오고 막 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맞는 답이 나오는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이 이게 약간 모습이 좀 무서워 보이는 게 좀 러시아 선생님 같기도 하고, 총에다가 지금 소음기를 달고 계시죠. 소음기를 달아서 조용히 죽이겠다는 거죠. 푸슉푸슉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놓은 말은 try me, I'm prepared. try me는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도 한번 해봐 이런 뜻입니다. I'm prepared. 나도 준비됐어. 제가 진짜 총이 있다는 건 아니고, 요즘은 그런 농담을 안 쓰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총 맞았다 그래요. 총 맞은 것처럼. 그 노래도 나오기 훨씬 전에 저보다 윗세대들도 쓰던 말인데, 학점 F 받는 걸 총 맞는다 그래요. 총 맞는다. 그게 총 모양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F가 영어로 fired의 준말이라서 라는 말도 있고, 뭐 줄임말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F 2개 맞았다 그러면 쌍권총 찼다 그러고, F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기관총이라고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전 진짜 총은 쏠 수 없지만 가슴 속에 누구나 F 학점 하나씩은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농담이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뭐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F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답안지는 보지 않기를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증명 파트가 끝났습니다. 증명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테크닉들이 나오고, 그 테크닉들을 최대한 많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예제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초반에 개념 위주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실제 우리가 이산수학을 통해서 어떤 논리를 구성하거나 그 논리를 증명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파트로 넘어오면서 예제 개수가 많아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제가 많다는 거는 그쵸,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게 많고 거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뭐 되게 허튼 소리지만 가능하면 재밌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프 파트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파트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겠죠, 그죠? 네. 복습 많이 하시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아까 퍼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서 응용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